여러분, 2026년 2월 28일 새벽 세계는 잠든 사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트럼프의 한마디가 어떻게 8,700억 원을 움직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시장 뉴스 매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주세요. 먼저 상황을 정리해볼게요. 2026년 2월 28일 새벽 세계가 잠든 사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동시에 이란을 기습했습니다. 작전명은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직역하면 서사적인 분노 작전이에요. 동부시간 새벽 1시 15분 1000개 이상의 목표물이 동시에 타격당했고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살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전쟁이 불과 24시간 전까지 평화 돌파구라는 뉴스가 나왔던 그 시점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후 25일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시장은 매 순간 어떻게 반응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전쟁의 징조는 1월부터 있었어요. 1월 2일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라크트 언드로디드라고 올렸습니다. 이란 리아라가 달러당 142만 리알까지 폭락했어요. 1월 23일 USS 링컨 항모전단이 중동으로 출항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군사력 집결이었죠. 2월 17일 하메네이가 마지막 연설에서 미군 군함을 가라앉힐 무기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같은 날 이란형 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탄 훈련을 강행했고요. 시장은 이 모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달러 72-73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2월 27일 오만 외무장관이 돌파구를 선언한 바로 다음날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격 직후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브렌트유 5.8%, 에어로바이론 18%, VIX 공포지수 7%, 반대로 미국 항공 -7.4%, 카니발 크루즈 -12%, 그리고 우리나라 KUSPI는 -12% 폭락했습니다. 3월 2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하루 통과량이 24척에서 4척으로 줄었습니다. 글로벌 석유 공급의 20%가 하루아침에 차단된 거죠. 그러면 유가는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3월 8일 4년 만에 브렌트유가 $100를 돌파했습니다. 이란 최대 석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이 완전 봉쇄됐고 3월 18일 이스라엘이 세계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 파스를 공격하면서 브렌트유는 달러 110을 넘었습니다. 3월 20일 트럼프가 휴전 안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보도됐고 브렌트유는 달러 112.19를 찍었습니다.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죠. 미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23일 연속 올라 갤런당 달러 3.96, 리터링 약 1,570원이 됐습니다. 한 달 만에 34% 상승한 건데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전혀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월 9일부터 23일까지 트럼프의 발언 하나하나가 시장을 요동쳤습니다. 3월 9일 전쟁이 완료됐다고 한 후 브렌트유 하루 만에 -12% 폭락. 3월 20일 휴전 안 한다고 한 후 브렌트유 달러 112로 급등. 3월 22일 발전소 폭격하겠다. 달러 114로 상승. 3월 23일 생산적인 대화 언급 이후 다우 선물 1100포인트 폭등. 24시간 안에 발언 부인 재반전이 반복됐습니다. 3월 23일에 일어난 일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3월 23일 트럼프가 프로덕티브 컨버세이션즈 생산적인 대화라고 트루스 소셜에 올렸습니다. 다우 선물이 프리마켓에서 1100포인트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달러 114에서 달러 99.94로 11% 폭락했어요. 금은 장중 5% 떨어져 달러 4262까지 내려갔습니다. 전쟁 시작 이후 최대의 1일 랠리였습니다. 다우는 631포인트, 나스닥은 1.38%로 마감했어요. 그런데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 가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의 게시물이 올라오기 15분 전 유가 하락에 베팅하는 달러 5.8억 약 8,700억 원 규모의 포지션이 시장에 잡혔다는 거예요. 다음날 이란은 어떤 대화도 한 적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25일간의 전쟁,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타격 목표물 9,000개 이상, 전투 비행 9,000소티 이상, 전쟁 비용 달러 1,800억 약 270조 원. 이란 민간인 1,5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반면 미군 전사자는 13명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량은 하루 2천만 배럴에서 거의 0으로 떨어졌습니다. IEA는 역사상 최대 공급 차질을 선언하고 32개 회원국과 함께 비상비축유 4억 배럴을 방출했어요. 이란의 미사일 능력은 90% 감소했지만 IRGC는 파괴된 발전소가 재건될 때까지 호르무즈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결국 이 전쟁이 투자자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이 전쟁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 하나가 수십조 원의 자산 가치를 이동시켰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완료됐다는 한마디에 브렌트유가 하루 만에 12% 떨어졌어요. 생산적인 대화라는 세 단어의 다우가 1100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란이 부인했습니다. 발언, 급등, 부인, 되돌림.
이 사이클이 3주 동안 반복됐어요. 결국 이 전쟁에서 가장 위험했던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었습니다. 이 패턴은 전쟁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지정학적 위기에서도 똑같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KOSPI가 글로벌 주요 지수 중 가장 크게 떨어진 이유는 중동 원유 의존도 70%, 원화의 높은 위험 민감도 때문입니다. 이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공격 직후 KOSPI-12%, 전쟁 기간 내내 다른 주요 지수보다 낙폭이 컸어요. 원화도 약세를 지속했고요.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이나 유럽 투자자들보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 취약하다는 사실,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봉쇄가 10주 더 지속되면 브렌트유가 $147, 2008년 역사적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현재 상황 호르무즈는 여전히 거의 봉쇄 상태. IRGC는 발전소 재건될 때까지 열지 않겠다고 선언. 재건에는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가는 여전히 $90에서 $100 구간에서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언제든 다시 급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25일간의 이란 전쟁과 시장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위기가 오면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첫째,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상태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이번 전쟁에서 시장 충격의 크기를 결정한 변수는 전쟁 자체가 아니라 에너지 수송로의 물리적 차단 여부였습니다. 봉쇄 여부에 따라 유가 반응이 10배 차이가 났어요. 둘째, 정치인의 발언에 즉각 반응하지 마세요. 트럼프의 전쟁 완료 발언 다음 날 이란이 부인했고, 생산적 대화 다음 날 이란이 다시 부인했습니다. 발언 직후 포지션을 잡으면 24시간 내 되돌림에 물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한국 투자자는 원화 약세에 별도로 대비하세요. KOSPI가 글로벌 주요 지수 중 가장 크게 떨어진 이유는 중동 원유 의존도 70%와 원화의 높은 위험 민감도 때문입니다. 이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쟁을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 위기는 언제 올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